하자에 대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이러한 필요성이죠. 필요성 또는 구별의 이러한 실익이다. 현실적인 이익을 얘기하죠. 가자. 됐어요? 시작할까요? 2편 3장 8절 행정의 하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68강이고요. 331페이지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무효와 구별을 취소를 구별을 했으면 되지 또 필요성을 왜 이야기하지? 그거는 무효인 경우와 취소인 경우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원래는 이런 거예요. 사후행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행정법을 배우기 전에는 법을 위반했다, 위반하다, 그럼 무효고, 척부하다, 그럼 유효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사후의 체계는, 민법 체계는 실제로 하자가 있으면 위반하면 무효고, 그 다음에 척부하면 유효예요. 요건을 갖추면은. 근데 이제 행정법의 경우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같은 독일 학자라도 과거에 그 순수법을 했던 한스 켈젠 같은 분은 그래 법적 요건을 갖추면 효력 발생해서 유효인 거고 요건 못 갖추면 효력 발생 안 하는 거지 뭐. 근데 취소할 수 있는 이거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와서는 통설은 뭐냐?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개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작용이 있는데 행정작용에 자그마한 하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성은 결국은 무효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어떤 점이 다르고 같으냐 하는데 이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하고요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뭐냐면 법을 위반했다 그것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위법성이죠. 그래서 없는 경우는 위법성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법을 위반했다 할 때 이런 위법성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국가 입장에서는요 그 원인된 행위가 즉 국가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가 무효냐 취소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위법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가 배상소송 국가 배상은 다르게 이야기되면 불법 행위 책임이라면 불법 책임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런 불법 책임의 경우는 위법성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무효와 취소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이런 것도 있죠. 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그건 뭐냐면 좀 이따 나오지만은 공정력 공부할 때 공정력에 대해서 실정법상의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 있을 때 근거가 직접적인 근거는 없는데 간접적인 근거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송법에서는 집행부정지다. 그래서 집행부정지 원칙인데 문제는 이 소송법상이라는 집행부정지는요 실무적인 거예요. 그럼 소송에서는요 일단은 그 무효 소송을 제기하든 취소를 제기하든 간에 이게 무효인지 취소인지 아니면 또 적부한지 위반인지 그거는요 재판이 끝나봐야 알잖아요. 이론 세계에서는요 처음부터 하자가 무효면 무효인 것 취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구분돼 갈 수 있고 미리 알 수가 있지만 소송인 거는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송 정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무효든 또는 취소든 간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그 효력을 정지하지 않는다. 집행부정지 원칙이 적용된다.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또 취소이다. 공통적으로 적용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필요성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러한 무효하고 이러한 취소를요 한마디로 공통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이 되겠죠.
배꼽을 하는데 있는 것 하게 되면요, 무효와 취소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얘기인데 있는 거 한번 배워볼까요? 하나하나 보면 알겠죠. 첫째로 뭐냐, 무효인 행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행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이미 무효라고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취소가 된 상태가 아니고 확정이 안 된 불확정한 상태에 있는 거고, 무효는 그래도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무효인 행정이와 이런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되면 첫째로 효력입니다. 먼저 효력이 가장 다르겠죠. 효력이 무효는요 처음부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이 이러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요, 일단은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잠정적으로, 즉 취소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잠정적인 통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그런 취소하기 전까지는 잠정적인 통용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할 때는 뭐냐, 공정력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별해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정력, 이러한 구성요건적 효력은 무효인 행위는 없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잘 알다시피 공정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게 되면 우리가 선결 문제, 민사나 형사소송에서 선결 문제로서 행정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공정이나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을 때는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선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할 때 구성요건적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력이라는 것은 뭐냐, 취소권자가 아닌 자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때까지는 당연히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나 잠정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요 선결 문제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즉 공정이 있는 것은 취소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 있는 거지만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불가 변력이나 불가 쟁여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 뭐냐면 이제 무효인 행정에는요, 무효인 것은 처음부터 무효였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니까 무효를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확인해도 법적인 안정성에 문제가 없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효력이 있다가 취소가 되면 그때 효력이 없어지게 되니까 법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쟁송 취소의 경우에 취소의 쟁송을 제기하면은 그 효력이 없어질 수도 있고, 쟁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행정소송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부터는 1년, 또는요 심판법은 있은 날부터 90일,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부터는 180일, 이런 식으로 쟁송의 제기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러한 쟁송의 이러한 제기기간의 제한을 둡니다. 그러나 무효는 쟁송 제기간에 제한이 없죠. 그래서 이건 있습니다. 그래서 쟁송 제기간에 제한이 있느냐? 그러면 쟁송 제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 쟁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불가쟁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효는 그런 불가쟁력이 존재하지 않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불가쟁력이 존재하는 거죠. 쟁송 제기간의 제한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송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의 요건상의 제한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말을 할 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무효인 행정에는 이제 나중에 하자에 이제 승계 문제가 있는데요. 하자 승계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무효는 언제나 하자가 승계되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승계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X가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X가 아니고 승계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자의 치유는요, 아직 안 배웠지만은, 하자의 치유는 무효는 인정 안 되고 취소면 인정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오고요. 하자의 전환 문제는 무효만 인정되고 취소 인정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해보고 나서 그 결과로서 처분이 위반한 걸 인정합니다. 위반하지만 이 처분을 취소했다가는 공공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취소의 사유가 있지만 취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사정 판결 또는 사정 제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정 판결은 취소의 사유가 있지만 공공복리 때문에 취소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따라서 무효행위에서는 사정 판결이 인정 안 되지만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사정 판결이 적용된다. 이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자, 잘 알다시피 무효인 행정에는 공정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결 문제에 대해서 민사법이나 형사법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구제로서 이러한 소송을 한다면 이러한 구제제도죠. 이러한 구제한다면 무효인 행정에는요. 이러한 행정소송 중에서 무효등의 확인소송 이러한 무효를 확인하는 이러한 무효 확인 소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도 가능하죠. 민사소송으로도 무효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선결 문제로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특이한 형태인데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자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라고 생각해서 무효 확인을 구하면 좋겠는데 혹시나 법원에서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가지고 하자가 중대하긴 하지만 명백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내가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면 법원은 무효에 대해서만 심사해가지고 무효 소유가 없으면 무효 안 해주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하고 나는 무효 판결을 원하는데 혹시 아니면 취소라도 좋아요 라는 소송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는 무효라는 취지에 이런 무효 선언은 판결을 얘기합니다. 법원의 선언인데 이런 무효 선언을 그냥 구하는 그런 취지의 그러냐 이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나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요 오로지 뭐냐 공정력이기 때문에 취소권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또는 수소부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은 그 취소의 판결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오로지 뭐냐 취소송 형태 즉 행정소송인 취소송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취소소송 배타성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정력의 한 내용이죠.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취소소송에 대해서는 취소권자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경우에는 수소법만 관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하자에 대한 일반 이론으로서 하자의 승계, 하자의 지우, 하자 전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잠깐 판례를 잠깐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행정의 무효와 취소 들어오는데 329페이지 보면 되게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판례를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처분이 위법하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합니다. 법원이. 근데 무효는 아니다. 즉 하자가 있지만은 하자가 적어도 중대하고도 명백한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판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9. 도시개발법 4조 3항에 따라서 도시개발계획안에 관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계획이 변경되었으나 위 규정에 의한 새로운 동의를 갖추지 아니한 채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처분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위법사유가 중대하긴 하나 당연 무효로 만들 정도로 명백하지는 않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시선 많이 못 씁니다. 하자가 중대해서 당연 무효로 보는 판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하자가 중대하지만은 명백하지는 않다 하는 판례도 묻습니다. 다 외워야 되거든.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결정 및 고시 처분한 사안에서 이 결정은 이해관계인이 고시가 있었음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부의 고시되면서 발생하고 그래서 이 고시나 공고에 의한 것은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없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제소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이거 하나 봐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3번 나오죠. 행정청의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돼서 부당 집행의 결과를 빚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 방법 이상의 그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볼 수 없다.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 판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거는 위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무효로 보지는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4번에도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 사업에 의한 공유수 매입 처분 및 농지 개량 사업 시행과 처분의 하자인 새만금의 경제성의 결여, 사회 필요성 결여, 적부한 환경 영향평가의 결여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하자가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 즉 무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뻗대는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새만금은 우리나라 환경소송에서 아주 유명한 양대 소송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요. 6번 들어와서 청원경찰의 인원 감축을 위한 면직 처분 대상자를 선정할 때 누구를 잘라야 되느냐 이거 할 때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유자 집단하고 중학교 중퇴 이상의 학력 소유자 집단으로 나누어서 집단별로 감원 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고 평등의 원칙에 유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 할 것이냐. 하자 중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 출제 수준이 중학교 학력 수준이어서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 소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무효를 인정한 판례도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하나 이게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이 꼼꼼하게 읽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하고 같이 의논하면 말을 하면서도 잘 외워지고 또 그런 의논해가지고 기억이 더 선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자의 중대 명백설하는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야 된다. 명백이란 말은 국가계에는 굳이 판정이 없이도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국가계는 판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당연이라고 표현해서 무효는 원래 이론적으로는 당연 무효입니다. 원래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승계, 하자에 대한 일반 이론 에서 다음 단계인 하자의 승계, 하자의 치유, 하자의 전환 들어가도록 하죠. 하자의 승계 문제는 잘 알다시피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매년 출제되는 단골 문제죠. 그래서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판례가 주로 나오는데 판례만 잘 외우면 되는데 주로 인정된 판례만 외워두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자의 승계 이론으로 가죠. 하자의 승계. 이거는요, 하나 이론이에요. 사실은 하자의 승계 이론이죠.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건데, 그런 원칙이나 이런 이론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나름 괜찮아요. 하자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거라자. 괜찮아요.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에는, 조건 좋은데,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할 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천년만년 있잖아요.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세월이 한 100년 지나가서 취소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취소를 청구하려고 그러면 이 행정작용은 다른 사람의 이익하고 관련돼 있고 공익과도 관련되니까 취소해도 좋은데 하려고 그러면 빨리 해라. 그래서 충분한 기간 줍니다.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라 이래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지났을 때는 더 이상 쟁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다? 나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부딪히면 아주 예매한 경우가 돼서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 이런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이런 결정을 했어요. 개별 공시가도 이제 행정행위인데 개별 공시가 결정이 있었어요. 여기는 사실은 하자가 있는 행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양도소득세를 정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파는 시점에 개별 공시지가에서 사는 시점에 개별 공시지가 X를 곱한 X를 빼가지고 나누는 차익을 양도소득세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개별 공시지가가 파는 시점에서 부당하게 굉장히 높으면 나는 참 억울하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시골에 있는데, 시골에 이제 있는데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논들이 있어요. 그 뒤는 산입니다. 산인데 이게 이제 묘를 써놨어요. 이 가난한데요. 어느 날 이제 부자가요. 이제 이 동네에서 이제 보통 땅이 한 평당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논 가격들이 2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사실은 가난하게 머슴을 살던 사람이 만약에 대구에 가가지고 건설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이제 조상들 이제 묘를 이제 막 마치 귀족들 무덤처럼 치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막 돌을 막 두르고 막 호석을 막 세우고 막 난리치는 거야. 마치 무슨 공경 대우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좀 꼴값스럽게 생각해. 와가지고 막 거들먹거려. 근데 이제 차는데 이게 사실은 시골에 이제 차인데 뭐 그렇게 넓은 도로는 아니에요. 아스팔트 길이지만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차를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쭉 세워놓고 이제 성묘를 해야 된단 말이야. 막 차도 많이 오지. 그래서 사실은 지나가는 차도 위험하고 다 위험하니까 자 들어오고 싶은데 이 땅은 한 400평밖에 안 돼. 그럼 자기가 평당 한 2만 원이니까 800만이면 자기 뭐 하루쯤 술값이거든. 그 동네 사람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가지고 그쪽 땅 좀 파세요 하면 시골 사람 땅을 잘 안 팝니다. 돈 준다고 땅 잘 안 팝니다. 안 팔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 막 부르는 대로 제가 들을 테니까 그러면 상대방 있다고 그래 니 그 돈 그렇게 많나? 근데 그따 가지고 뭐 100배 그렇게 벌진 않지. 그럼 잘 됐네. 20만원씩 더? 속으로 이 생각하지만은 뭐 가만 계산하니까 20만원? 8천만원? 꽤 괜찮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가지고 딱 메워가지고 이제 주차장 써버린 거야. 그래서 20만원 샀어. 그래서 이 사람은 20만원 신고했어. 그 동네에서 20만원 신고해서 신고를 하는 게 20만원 신고하니까 이제는 동네 가격이 20만원 돼버린 거야. 공시가 20만원 올라가 있어, 이제. 현실 가격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뭐냐,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옆에 땅인데, 이제 저 아들이 이제 공무원 돼가지고 이제 방에 하나 구해주려고 파는데, 뭐 내놨던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샀어. 2만원에 400평 팔았다고. 두 마지기. 너는 한 마지기 200평이거든. 800만원 팔았는데, 원래 살 때 얼마 샀냐면은 자기가 600만원 샀다고 200만원 차익 생겼거든. 근데 200만원인데 오래 했으니까 별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얼마 안 돼. 양도소득세 한 100만원 내면 막, 한 100만원 안 돼.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나왔냐면 양도세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 4천만원, 이제 이거는 20만원 해가지고, 8천만원 계산해가지고, 양도 차익이 7,400만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50% 돼가지고, 3,400만원 내라는 거야. 나는 기껏 내가 돈 다 받았는 게 한 8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3,400만원 양도소득세 말이 되나? 근데 법에서는요, 공시가대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 세무공무원 잘못한 거 없어. 제가 이랬을 때,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그쪽 사는 얘기가, 개별 공시가요, 맨날 시장 군수가 공시하면서 확인하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이가 있으면 30일 안에 이를 제기하시라. 얘기했는데 안 했잖아요.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안다. 알긴 아는데, 문제는, 야, 이 세상에 있잖아. 누가 자기 땅 있잖아. 공시가 안 사람 누가 있나? 그러고 매년 있잖아. 공시가 바뀐다고 그냥 대충 그렇게 가겠지 생각하지. 공시가 바뀐다고 가가지고 매년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거 확인 못 한다. 확인 뭐 안 하신 거는 그쪽 책임입니다. 우리는 맨날 그 면사무소 앞에다가 그거 다 써붙여 놓는데 보시면 되는데 안 보셨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소송 제기했어. 그래서 사실은 했는데 그러면 개별 공시가 결정 이건 하자고 의미 있어. 근데 양도세 부과 결정. 양도세에 대한 부가처분인데, 양도세 부가처분, 나왔죠. 과세처분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세금을 부과했으니까 과세처분인데, 이것도 행정이라고. 근데 이거는 하자가 없어. 양도세 부과한 거, 이거는요, 첩부해. 앞에 있는, 이런 하자가 있는 거고요. 근데 앞에 있는 이런 행위를 뭐냐. 이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선행행위라고 하는데, 이런 선행행위는 하자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있는 후행행위, 그 뒤에, 그 앞에 선행에 근거한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어. 적법해. 그럼 뭐 별로 문제가 없을 때는요, 하자가 있는 저 선행행위를 취소해가지고, 그러면 취소되면 뒤 것도 정착하면 취소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 하자에 있는 선행행위인데,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이미 쟁송에, 이런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하자가 있지만, 원래 취소할 수 있었는데, 쟁송 제기를 지금 갖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거야.
근데 뒤에 놈을 취소하라 그러면 하자가 이건 없어. 이거는 아직 제기간 안에 남아있어. 이러한 제기기간 내에 있지만은, 이러한 제기기간 내에 있지만은, 이런 하자가 없어. 제기간 안에 있는 놈은 하자가 없어가 취소 못하고, 하자 있는 놈은 쟁송 제기간에 지나서 취소 못하고, 이런 이상하게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너무 억울해. 도저히 있잖아요. 받은 돈은 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양도소득세 3,400만 내놔라.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송을 제기하니까 법원에서 생각할 때는, 자, 사실은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양도소득세 이걸 취소하기를 원해. 사실은. 원하는데, 문제는 그걸 하니까 그 앞에 있는 행위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 이거는 하자가 없어. 이걸 취소해야 돼. 취소는 지금 이거밖에 못 하는데, 앞에 이런 하자가 자체가 하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말 장난하는 거야. 그렇게 알기로 한 거야. 이론이야, 이론. 이론인데, 앞에 있는 하자가 뒤로 넘어왔다. 뭐,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다. 그럼 방금 애가 태어나가지고 앵앵 물고 있는 것도 죄인입니까? 그것도 죄인 맞다. 그게 뭐, 원죄란 게 있다.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뭐, 봤어? 뭐 아담과 이브가 있는데, 뭐 봤어? 모르지. 그러니까 걔들이 그렇게 의지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얘기가 똑같아. 그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 하는데, 원래는, 사실은 이거는요, 취소 못 하는 거야. 그럼 뭐냐면, 너무 억울한 상태가 생기니까, 말을 할 때, 앞에 있는 하자가 뒤로 넘어와서, 뒤에 있는 게 하자가 있다 가지고, 이걸 취소하려고 하는 이론적인 구성이 바로 뭐냐? 하자승계 이론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자승계 이론은, 의라고 얘기할 때, 보통 의는 설명하잖아요. 개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의미라는 뜻이에요. 의의가 있는 거,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떠냐? 어떨 때 의미를 가지느냐? 이 이론은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 어디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할 때, 바로 이거 봐라. 이런 상태죠. 하자 있는 선행행위는 쟁송제기에 경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후행행위, 하자가 없는 후행행위는 쟁송제기 안에 있는 후행행위는 적과해서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전체적으로 입법 감정에 안 맞아가지고 뒤에 있는 행위를 어쩌든 간에 한번 취소해 보려고 만들어진 이론이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 하자 승계론과 가장 관계 있는 혈액이 뭐냐? 답 불가쟁력. 하자 있는 승계는 불가쟁력 때문에 생긴 이론이다. 이것들은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의나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럼 알겠는데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아까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있는 하자가 저렇게 됐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시 말하면요.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있는데 선행행위는 쟁송제기에 경과했을 때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느냐? 그거는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문제의 해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래? 올해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건 딱 정해져 있어요. 통설과 판례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로 뭐냐? 이러한 선행행위 두 가지인데요. 이러한 선행행위하고 선행의 하자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선행행위가 무효인 경우죠. 또 하나가 뭐냐? 취소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무효인 경우하고 이런 취소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무효인 경우는요. 이거는 뭐 무조건이야. 왜냐하면 무효는 뭐 후행행위 하자가 승계하느냐, 즉 이러한 후행행위에 대해서 하자가 승계하느냐 할 때 후행행위에 하자가 승계되냐, 즉 후행행위도 무효가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무효는 무조건 승계돼. 무조건. 왜냐하면 지금 알다시피 왜 예를 들면 쟁송제기안에 제한을 두냐면 법률관계의 불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 그냥 확인했을 뿐입니다. 원래 뭐 갑자기 효력이 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던 게 그대로 효력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정됐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효는 무조건 하자가 승계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냐? 의미가 적죠. 왜냐하면 무효는 본래부터 앞에 있는 무효는 언제나 무효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쟁송제기가 제한이 없으니까 무효 확인소송 제기해가지고 없앨 수 있으니까 굳이 하자 승계론이 없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서 분명히 무효는 언제나 하자 승계된다? 세 보이는데 문제는 하자의 승계 이론이 의미가 적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인데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어려운 점이 생겨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은요. 하자가 승계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선행행위하고 후행행위의 관계를 봐요. 그래서 이러한 선행행위하고 이러한 선행이죠. 이러한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사실은 각각 다른 행위인데 우연하게 또는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앞뒤로 놓이게 된 경우도 있겠고, 본래는 사실은 한 개의 목적을, 동일한 목적을 위한 행위인데 그냥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담배를 꺼내고 불을 붙이고 그 다음에 담배를 빨아 당기고, 이건 사실은 한 개의 담배에 불 붙이는 효과를 위한 이런 행위가 있는가 하면 각각의 다른 행위인데 우연히 앞뒤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후 행위가 이러한 동일한 목적인데요. 우리가 법률행위 제일 중요한 목적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효과 같은 말로 쓰입니다. 동일한 목적이나 효과. 만약에 예를 들면 무허건물이 있습니다. 철거하라 명령 내리는데 상대방이 무허건물 철거 안 해요. 그러면 대집행합니다. 때려 부시죠. 그러면 때려 부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럼 무허건물이 그 자리에 없기를 바라는 거야. 그게 분극의 목적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냥 바로 있잖아. 무허건물 철거하러 간다 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그냥 꼭대기 가서 때려 부신다. 불자를 밀어버린다. 그건 곤란하니까 먼저 한 번 더 계고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는 뭐냐? 사실은 무허건물의 대집행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일련의 작용이죠. 그래서 동일한 목적 또는 동일한 효과를 위한 그 자체가 일련의 연결된 이런 일련의 작용이다. 그죠? 이런 일련의 그런 절차인 경우에는 뭐냐? 무조건 하자가 생겨야 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서 뭐 그렇게 선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일련 행위면 무효든 취소든 다 생기니까 무효는 무조건 생겨. 일련 행위도 무조건 생겨. 근데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뭐냐면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일련의 행위가 아니고 각각 다른 이러한 별개의 행위가 있죠. 이러한 별개의 행위.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행위인데 원래 사실은 개별 공시가 결정을 한 것은 양도세 부과를 하기 위해서 아니야. 그냥 개별 공시가 결정은 실제로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부담금이나 또는 손실 보상 등등에 대한 공시가를 위한 거야. 1년의 행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개별 공시가 결정되면 양도세가 언제나 따라온다. 그러면 그건 1년의 행위 맞아. 그 구분하는 건 쉬워. 개별 공시가 결정되면 그럼 대한민국에서 매년 있잖아요. 모든 땅이 다 개별 공시가 결정돼. 그럼 모든 땅이 전부 다 개별 양도세 부과되냐? 아니지. 우연히 양도세를 부과할 때 실질적인 양도사 차익을 보도록 하니까 실거래 가격을 보도록 하잖아요. 실거래 가격 보도록 하니까 다운 계약서를 만든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다운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세무공무원한테 뇌물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차라리 그냥 화끈하게 개별 공시로 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다시 돌아왔어. 실거래 가격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 보면 대법관들도 그렇고 또 장관들도 다 뭐냐? 다운 계약서 다 만들잖아. 계약서 다. 그래서 그거 이명박 정권에서는 보니까 장관 필수 코스 같더라고. 그거 안 하면 장관 되기 힘든 것 같아. 그렇더라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탈세는요, 바로 그냥 사회적 매장입니다. 그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일반인들이야 그거 뭐 그럴 수 있겠지. 근데 별개의 행위라고 해요. 사실은 양도소득세가 이런 언제나 우연히 그냥 양도소득세법에서 이렇게 정해서 생긴 거야. 그럼 별개행위다. 별개행위가 어떻게 되냐? 별개행위면 하자가 생기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 성질 이거 하는 거야. 이제 무효 취소인데 성질 좀 죽여야 돼. 이때 뭐냐면 별개행위일 때도 원칙적으로 뭐냐? 하자가 생기 안 돼. 그러니까 선행의 하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경우인데 선행이가 별개의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한 그런 행위인 경우는 원칙 성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성계될 때가 있어. 이래서 이게 복잡한 거야. 그럼 예외적으로 어떻게 성계되냐?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뭐가 1년의 것도 아닌 예를 들면 1년의 것도 아닌데 왜 각각 별개인데 왜 하자의 성계를 인정하느냐? 그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가는요 국민에게 국민이 있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 성경 말씀에 보면 뭐 많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지만 감당할 만큼 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다 감당할 만큼 준다. 그런 재밌는 얘기였는데요. 자, 그렇듯이 별개의 행위가 있습니다. 별개의 행위가 있는데 뭐 그래서 자살 같은 거 할 때 생각해 볼 일이에요. 내가 과연 감당 못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뭐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지가 스스로 목숨 안 걸면 안 죽는데 예외가 있어. 그러면 뭐냐? 수인 가능성. 수인. 내가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이 수인의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수인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요, 아무리 국가가 실정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싶어도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조상의 한계야. 의무의 경우도
자연법상의 한계가 있어. 수인의 가능성이 없는 같은 말이 뭐냐면 수인의 한도를 넘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강조할 수 없어. 강조할 수 없어. 그래서 수인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 바로 가깝다는 거 개별 공식과 결정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표준 공식과. 사실은 표준 공식과 같은 건데 이 표준 공식과는 뭐였습니까? 표준 공시지가는 뭐에 기준이 됩니까? 나중에 손실보상금의 결정 기준이 돼요. 근데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돼요? 토지 수용 재결이죠. 그래서 토지의 이런 수용 재결, 이런 수용 재결에서 보상금액이 결정되는데 수용 재결하고 관계, 이 두 가지야. 그래서 표준 공시가하고 수용 재결이야. 이 두 가지밖에 없어. 한 번 더 얘기하면 그 이제 모든 사례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사례인데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수인의 가능성 때문에 인정한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표준 공시가하고 수용 재결, 개별 공시가하고 양도세 부과 또는 과세 처분 이게 되는데요. 요거하고 요 사이는 이건 안 돼. 표준 공시가를 정한 다음에 개별 공시가 정하거든요. 순서가. 그러나 표준 공시가의 하자가 개별 공시가의 뭐 하자가 생겨낸다 이런 건 없어. 부정한 판례가 있어. 조심해야 돼. 여기는 저렇게만 가는 거야. 여기는 되게 조심해야 되고 재결이 들어가는 건 저 하나밖에 없어. 재결이 들어가는 거 시험에 참 자주 나오거든. 재결이 들어가는 건 저 하나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럼 나머지 판례도 알아보고 싶은데 판례 어떤 게 있겠어요? 무효인 판례도 있고 또 뭐 취소할 수 있는데 선호인과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도 있고 이렇겠죠. 그럼 그거 분류가 다 외울 필요가 있나? 필요 없어. 무조건 다 외우면 돼.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낫지. 그거는 뭐 또 분류가 외워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발명 특허에 관한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과거에. 제일 웃기는 그 발명 특허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기세척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처음 나왔거든요. 옛날에 아주 식기세척기를 처음 발명했는데 그거는요. 조작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150가지 조작 과정이 있어요. 그게 차라리 알러지 죽겠죠. 그거 조작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씻는 게 훨 낫습니다. 그거 뭐 조작하고 있는 게 바보 짓이잖아요. 난 낚시하고 인연이 없어요. 나는 그 취미 활동 중에서 시간 많이 들어가는 취미 활동은 없어요. 뭐 장기, 바둑, 낚시 이런 거는 제 성격상 안 맞아요. 지금은 이제 인정하는데 뭐 하지는 않지만 인정하는데 과거에 젊었을 때는 그럴 시간이 어딨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맞는데 그래도 이제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 친구 한 놈이 성주 사는 놈이 여신데 자기가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놈이에요. 학교 때 가방에다가 낚시 도구를 갖고 온 놈이야. 그런 정도로 낚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낚시에 막 즐거움에 대한 얘기를 하길래 막 매운탕도 끓여주고 놀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어. 따라갔는데 하여튼 그게 뭐냐 늪하고 이렇게 이제 개울이 내려와가지고 큰 저수지를 뭐 이게 늪을 이루고 다시 흘러가는 이런 데 지역인데 잘 잡히는데 그날따라 원래 인마가 도사를 맞는데 안 잡혔어. 우리 이제 그 뭐냐면 매운탕 끓여준다는 이유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제 따라갔어. 맛있어 보이자 낭만적이고 저번에 따라갔는데 안 잡히는 거야. 그게 심심해 죽겠는 거야. 뭐 고기 안 잡히니까 낚시 따라가는 게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게 뭐 재미없어 죽겠는 거야. 그래서 심심하니까 그 옆에 쪼그시는데 계속 햇빛만 비추고 뭐 재미 한 개도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나갔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지나가는데 그 이제 뭐 늪이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웅덩이도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이리저리 뭐 돌아다니는데 웅덩이에 이렇게 물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때는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고여가 있는 거야. 그 안에 고기가 갇혀가 있었던가 봐. 그냥 지나가는데 고기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게 반짝하더라고 몇 마리가. 그 안에 물이 있는 거지.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는 낚시를 놓거나 그물을 치지만은 요 웅덩이 한 요만해. 한 벽만 좀 더 반 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신경 쓸 거 없지. 옆에서 그 왜 떨어놓은 바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깡통 같은 걸 주워와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반바지 같은 것도 아니고 폼도 안 나게 메레스 반스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물 퍼낸 거야. 퍼냈는데 고기 한 서너 마리 이렇게 보였거든. 세상에 그 물 다 퍼내니까 물이 쫄리니까 고기가 거의 한 바가지가 있더라고. 그걸로 매운탕 잘 끓여 먹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무식하게 했잖아요. 그냥 물 퍼내면 돼. 그거는 그때 가서는 이거 외우면 되지. 이거는 막 분류할 필요가 없어. 어떤 거는 분류해가지고 또 이렇게 능률적인 것도 있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외우는데 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으니까 따라 맞으면 돼. 두 개 외웠어. 그죠? 하나는 뭐냐? 개별 공시가하고 양도세 부과처분 외웠고 표준 공시하고 토지 수용 재결 외웠어요. 이제 나머지 몇 개 안 남았는데 잘 아시는 거죠.
동네가 있는데요. 동네에 있잖아요. 한지 의사가 있어요. 한지 의사라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의사가 없었던 시절에 의사가 개업하면 전부 다 도시에 개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에 대한 면허 효과를 완화시켜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요. 의사 있잖아요. 의과대학 졸업 안 해도 의사 고시만 학교 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그 졸업생들 있잖아요.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생들 명단에 보면 의사가 많습니다. 왜냐면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공무원 근데 했어야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겠죠? 나오면 뭐합니까? 취직도 안 되고 이게 의사고시 공부했는 적이 많아요. 일본 사람 중에서 있잖아요. 일본 사람 중에서 가장 의사 중에서 존경받는 의사가 누구냐면 이제 그 닥터 노구치, 닥터 히데오 노구치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동경대 의대 출신이 아니에요. 의대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어. 그런 사람이 있어.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 그래서 한지라고 해서 뭐냐면 개업지를 제한했다. 한지 개업지를 제한해가지고 라는 뜻이라. 이거는 이제 정해진 그 동네에서만 개업할 수 있는 거야. 그 조건으로 이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지여사 면허시험이 있어. 이러한 시험했는데 합격자 결정을 했어. 합격했는데 이 하자가 있었던 거야. 요건이 안 된 사람을 합격을 시켰어. 근데 잘 알다시피 이게 됐어. 이제 의사 면허를 내주는 거야. 그러면 합격증 들고 오면은 시장 군수가 있잖아요. 합격증만 보는 거지. 합격증에 만약 한지여사 면허시험에 합격증 결정에 하자가 있으면 합격증이 얼룩덜룩하고 이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게 이거는 그냥 오니까 그냥 해준 거야. 이거는 적부한데 이게 하자가 있는 거지. 이게 되겠죠? 이거하고 이제 안경사가 있어. 또 안경사. 안경사에 합격 결정했어. 이제 원래 안경사 처음 들어올 때 근무 이제 사실 연수가 좀 많으면 좀 많이 봐준 거야. 근데 이마가 근무하긴 했는데 이 뻥을 쳤어. 근데 사실은 그런 분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경사 면허를 내줬다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외놈들이 두고 간 재산 있죠. 그걸 적산이라고 하는데 귀속 재산이라고 해요. 이제 귀속 재산. 이제 원래 정부에 귀속한다고 귀속 재산인데요. 이게 참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첫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이 외놈들이 남기고 간 재산에 큰 재산이 많았어요. 경성방지 같은 큰 것도 많아요. 그거 전부 다 뭐냐? 우리나라 재벌기업에 다 나눠준 거예요. 그 외놈들이 다 나갔는데 그거 사가라. 국가가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국민이 돈이 있어? 없잖아. 그럼 어마어마한 큰 공장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가 치면 한 10조 정도 하는 거야. 1조 원 해도 아무도 안 사가지. 1,000원 해도 아무도 안 사가. 근데 어떻게 하냐? 정부가 1,000원 빌려줘.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이 탄생한 거야. 마치 현대, 삼성, 이노베이션 한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성장한 거지. 그래서 귀속자는 귀속자는 정부가 뭐냐? 일단은 임대를 합니다. 왜냐면은 일본 놈 집을 비워놓게 했습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한 다음에 그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팔아줘. 그래서 이런 불화처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매장된 분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분묘가 있는데 안매장이라는 분묘가 있습니다. 왜 안매장 하냐면 자 사람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땅이 없어. 사람 묻어야 되겠고 땅이 없단 말이야. 그게 뭐냐? 몰래 안매장하는 거예요. 주인 허락 안 받고 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이제 나중에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안매장인데 주인이 뭐 알 수가 있나? 그래서 옮기십시오 하는데 안매장 분묘에 대한 개장인데 이거는요 다시 묻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이 이장이야.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이장하고 같아요. 이장 명령하고 그럼 안 하면 이제 국가가 대집행하겠다. 따로 이제 그걸 하겠다. 이것도 이러한 대집행인데 대집행이 제일 처음이 개고죠. 그래서 개고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하면 개고하겠다. 대집행하겠다. 주의해야 될 거는요. 요것만 그런 거죠. 이건 하명이에요. 이건 대집행, 강제집행인데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무효였겠죠. 그죠? 무효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다른 거는 안 돼. 뭐 다른 게 응용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특정한 사례에서만 적용된 거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지. 이거 뭐 지 맘대로 응용해가지고 하명하고 대집행 사이 택도 없는 소리 큰일 나. 하명은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목적의 어떤 효과를 원하는 거고 이거는 사실적인 효과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조례 이란 위반 조례를 정했는데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러한 지방세를
이런 부과하는 이런 게 있는데 조례가 잘못됐다. 그럼 그 지방세 부과처분도 하자가 있는 걸로 인정한 거겠죠. 이거 외울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지의사하고 안경사가 귀족재산을 놓고 뒤싸우다가 한 놈을 죽여서 안매장했는데 동네세가 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부터는 지방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되죠. 외울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기존 시가하고 기존 시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존 시가에 근거한 조세부과 처분 나옵니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하자가 승계됐다고 주장하는 책이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관 특재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또 한 군데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시중에 꽤나 유명한 좀 잘 팔리는 수험세도 이거 실어놨거든요. 두 사람이나 실어놨는 게 확인됐는데 문제는요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뭐냐, 우리나라 판례는 기존 시가에 대해서 행정행위적 처분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두 번째가 판례가 있어요. 하자한 게 상대방이 주장하니까 기준 시가하고 조세부과처분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 문제는 변론을 하고 아예 그건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판례가 하자를 인정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선생들이 확인도 안 하고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답이라고 하니까 그걸 거꾸로 적용한 거예요. 수험생을 함부로 그렇게 강의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서도 안 될 거라고 얘기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문제,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잘못된 걸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 다만 이게 잘못되게 출제된 적은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오시범을 보여줄 수는 있는 거죠. 그런 정도입니다. 예,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더워가지고